대통령이 어저께까지 이 상하이 일정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좀, 한 일주일 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으셔갖고 바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상황일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부분은 송작가 TV에서 거의 유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방중 관련된 기사는 뭔가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지는 문제. 아직까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해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언론들이 연락에 써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지금, 얘네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질문, 니들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라 이러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근데 질문을 하는데요. 쓰레기 같은 질문들을 다 던져놓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기레기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게 서해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중국 측 발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없을 거라고. 우리 대통령이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걸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이한테 그거 안 물어보고 뭐 했어? 그때는. 윤석열이 그때는 안 궁금했겠지.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대통령한테 왜 기자들은 득달같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푸세식 아무튼. 언론이라 안 된다. 네, 잠정 조치 수용 내에 중국 측 양식 시설 및 관리 시설의 철수 및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양쪽에서 중간 지역인데 요거 반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경계를 획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를 위한 실무 협상, 차관급 회담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공동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동 안에서 공동 관리가 되고 치우치면 모르는데 들어왔다고 다 줘버렸다고 우리 언론이 지랄을 하니 윤석열 때 줘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 밖으로 다 내보내고 그 선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주권으로 지키겠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지를 몰랐네. 네.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구조물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시설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말로는 이게 양식장이고 그게 양식장 관리를 위한 시설이다라고 중국 측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또 여기에 그 외교술의 어떤 그 천재성이 보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더 치우기가 쉽겠네. 더 빨리 치워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거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됐고, 심지어 지주석은 그런 시설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치워줘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빼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몰랐지, 이 기레기들아. 다음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긋지긋한 한한령 해제. 이것도 느그 쪽 대통령이 박근혜 때 그 사단이 난 거잖아. 윤석열 때도 되고. 아무튼, 예. 이거 한한령 이재명 대통령 못 푼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지랄 발광을 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은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단계적, 점진적 완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지. 그렇죠. 내가 그동안 좀 얼렸어. 녹이는 거 확실하게 녹일게.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녹이나,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녹일게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실무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얘기했지만, 한한령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비서실장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을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셔틀 외교의 기틀을 마련을 한 거죠. 네. 뭐, 셔틀백은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셔틀 외교랍시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회담이나 회의들 자체가, 한꺼번에 열리지 않고, 사실은 이 회의도 원래는 일본 한중일 회담으로 원했던 게 한중 간의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국을 거쳐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동아시아 안에서 확실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짜증나는 질문이 쿠팡에 3,300만 명 이 털어간 게 중국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혐한 감정이 지금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훔쳐간 사람 일본 엔지니어면 일본한테 가서 제재해야 되냐고. 일본 미워할 거냐? 근데 쿠팡에 미국 사람 있는데 왜 미국은 안 미워하냐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어법 자체에서 대통령이 어쩌라고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그 사태에 대한 처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적이 뭐가 중요해? 지금 국회에서도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300 빼갔다는 게, 3,300 빼갔다는 게 중국 사람이라는데 왜 법적인 조치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미 12월 달에 인터폴에 적색수배 올리고, 범죄자 관련해서 지금 추적 중이고, 잡히면 인도해달라고 이미 중국 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에 있는 일이라고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이 쓰레기 같은 SBS 기자가. 아니요, 조선비즈. 조선비즈. 여기자죠. 예, 우리 이름이 얘가 하여튼 늘 듣는 그 기자가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딴지를 놨습니다.